까꿍!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신! 예, 이건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자, 오늘 오랜만에 길을 폈던 국내 장입니다. 사실 뭐 개장 전부터 테슬라 급락했죠. 또 애플이 시총 2조 달러 밑을 하회했었고 거기에다가 반도체 방향까지 이뤘습니다. 그래가지고 심란했었는데 다행히 국내장은 초반에 살짝 쿨럭거리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산 걸 좀 보면은 좀 이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투자의 신 많이 실망하셨을 겁니다. 한보람 앵커 대신에 제가 오늘이랑 다음 주 월요일에 할 테니까 오늘 두 번 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욕하시더라도 떠나지만 마시고 오늘 2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신 출발합니다. 네. 벌써 실망했다.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 레제비슈님 까꿍에 상처받았다. 그렇죠. 일부러 상처받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런 궁금증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 또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나갔다시피 투자의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에 이제 같이 웹캠으로 만나 뵙다가 네. 실제로 만나 뵙게 더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그래서 한 이틀 빠졌다가 딱 올라가는데 네. 빠지다가 올라가니까 약간 좀 기대하는 부분도 좀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줄 요약하십니까? 오늘 일단 뭐 반도체 대형주들이 열일한 하루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겠죠. 예. 일단 뭐 삼성전자가 오늘 엄청나게 이제 많이 올라가고 저는 삼성전자가 아침에 좀 오르길래 아무래도 뭐 반도체 뭐 세액 공제 관련해 가지고 조금 네. 오르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네. 장중에 고가가 거의 뭐 4.69% 그리고 종가도 4.3%에서 끝났으니까 뭐 종가 부근에서 끝났기 때문에 막판까지 강함을 유지를 하다가 마감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가 세액 공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를 일인가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이게 뭐라고 정책이라서 잠깐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겠다 싶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센가? 그동안 예. 많이 참았다 싶었던 생각. 네, 그래서 조금 좀 약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있지만 어쨌든 이제 올라갔으면 좋겠다. 또 올라갈 만한 자리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이전 이틀 동안에 봉이 좀 도지봉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브레이크봉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다른 코너에서 브레이크봉이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중이라서 이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잡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지금 무릎 밑으로까지 내려간 바지를 갑자기 확 지금 엉덩이까지 쭉 잡아 올린 거거든요. 그런 느낌 나네요. 모양이.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빠지던 것을 강하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바로 뭐 21선 뭐 또 뭐 5만 9천 6만 원 막 가고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좀 바닥을 잡으려는 노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네. 한번 좀 바닥 기대는 좀 해볼 수가 있겠다 단기적으로 그런 생각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인데 4.3%나 올라갔습니다. 진짜 그동안 얼마나 이렇게 올리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단기적인 이런 상승, 추세적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관점이니까요. 다 아시는 부분들 내일 또 투자하실 때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종목에 대한 그런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올리셔도 되고요. 또 전화 주셔도 저희는 환영합니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좀 사연 좀 들어보고 또 구체적으로 전망 좀 들어보시다가 추가적인 질문도 좀 받아보면서 이왕이면은 한번 전화를 꼭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의 신 첫 번째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이분은 미국 드라마 많이 보시나 봐요. 윈터 이즈 커밍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지금 보게 되면은 20만 원 초반에 딱 마감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시장이 좀 세게 올라갔는데 현대모비스는 뭐 그렇게 세진 않았네요. 한 0.5% 상승했습니다. 매수가가 21만 원, 그리고 비중이 10%. 21만 원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진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최근에 살짝 연말쯤이 되겠죠. 살짝 올라왔다가 힘이 좀 빠지면서 약간은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 자, 이러한 부분들 고점만 봐서는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데요. 좀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 이게 바닥인 건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닥권인 건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방 위험은 지금은 많이 좀 줄었다 생각 좀 되는데 네. 단지 이제 상승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 쪽에 지금 뭔가 좀 우려감이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첫 번째는 뭐냐면은 IRA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뭐 살짝 좀 상업용 리스 차에는 적용을 시켜주지만 보조금 그렇죠. 이슈가 예. 하지만 판매용 차에는 여전히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뭐 현대차 같은 거 경우도 요즘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네. 상업용에 거기엔 적용된다는 부분으로 하단은 좀 잡을 수 있지만 그 상방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 기대를 좀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고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경기 둔화가 거의 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차에 대한 어떤 수요가 감소할 거다. 이런 부분도 이 두 가지 이슈가 상방을 좀 제한을 할 겁니다. 네. 자동차 쪽도 그럴 거고 사실 저는 부품 쪽에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보다는 좀 나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완성차 업체들이 작년도에 반도체 공급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생산이 좀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트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수요가 주는 부분하고 네. 생산이 원활하게 되는 부분하고 네. 좀 상쇄 효과가 좀 있어요. 아. 그래서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원활하게 된다면은 어차피 지금 주문받아 놓은 것만 해도 지금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품 업체들 실적에는 그렇게 크게 악영향은 안 미칠 거다. 오히려 하반기가 되게 되면은 이제 부품 업체들 저는 이제 이번 하반기 때 한 3분기만 되더라도 경기 침체 저는 저점을 한 2분기 정도로 봅니다. 아, 그래서요. 3분기만 되더라도 이제 바닥은 찍었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또 수요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오를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그 뭐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부품주뿐만 아니라 네. 어떤 종목도 지금은 시장하고 거의 동행을 지금 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약한 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 예. 하지만 상방으로 올라갈 적에 다른 종목들이 쭉 올라갈 때 현대모비스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지만 네. 하지만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 더 이제 아웃퍼폼 해가지고 올라가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 좀 봐야 돼요. 현대모비스 저는 반등은 나올 걸로 봅니다.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21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본유가 위쪽에서 팔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저는 이제 아주 그 사이즈 작은 종목들은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것 같지만 네. 현대모비스처럼 이제 중형주들은 그 정도 선에서 일단 좀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제목도 벌써 윈터 이즈 커밍이잖아요. 아, 진짜 올 해를 약간 표현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 있는 아이디인 것 같습니다. 자, 이분께서 현대모비스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상대적으로 뭐 굉장히 좋은 종목을 선택한 건 아니고 그 바닥권인 건 맞다. 예, 하지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좀 좀 기지개를 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21만 5천 원. 그러니까 수익을 너무 크게 잡을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모비스 관련된 내용 진단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전화가 하면은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전화 꼭 주시고요.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찌유공주님께서 지유씨인가 봐요. 한미사이언스 올려주셨는데요. 32,000원에 사셨네요. 약간 현대모비스처럼 매수가보다 살짝 떨어져 있는 흐름입니다. 비중은 10% 담고 계십니다. 전망이 궁금하고요. 길게 보고 싶은데 목표가를 제발 아르켜 주셔요. 약간 차트가 현대모비스랑 약간 비슷하죠. 요즘 저런 차트죠. 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바닥인가? 이러고 사는 그런 느낌이 그대로 좀 느껴집니다. 상담이 안 되면 그냥 목표가만이라도요.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자, 이분은 또 한미사이언스 쪽. 자동차가 아니라 여기 또 제약바이오 쪽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같은 업종은 아니라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한미사이언스를 길게 본다. 길게 이제 보신다고. 그러니까 그 한미사이언스를 이제 사셨는데 네. 한미약품을 볼게요. 한미약품을 보면은 요즘에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바닥 찍고 올라왔네. 네, 바닥 찍고 쭉 올라왔는데 네. 한미사이언스는 못 올라왔어요.
의미가 좀 다른 건가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경험이 없는 투자자들은 한미약품이 저렇게 올라갔으니까 한미사이언스는 이제 따라가겠구나. 그럴 아직 수 못 있죠. 올라갔으니까. 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주식시장은 먼저 간 종목이 더 많이 가고 네. 그리고 더 늦게 빠져요. 나중에 간 종목은 조금밖에 못 가고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고 먼저 빠지고. 그러니까 되는 놈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네. 약한 종목과 강한 종목이 움직임이 확연히 차이가 나고 그래서 한미그룹 내에서는 한미약품이 지금 대장주예요. 네네. 그리고 그 만약에 이제 가령 그 한미약품이 여기서 이제 뭐 중기 투자를 해가지고 뭐 굉장히 좋아가지고 한 40만 원 간다. 그러면은 한미사이언스는 그 뭐 조금밖에 못 가요, 사실은. 그만큼 못 가나. 예, 그만큼 못 갑니다. 그래서 중기 투자를 하시든 뭐 단기 투자를 하시든 스윙을 하시든 정말 종목 고르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그 섹터 같이 움직이는 몇 종목이 있다. 만약에 혼자 움직이는 개별주가 아니고 예. 같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강한 대장주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 중기 투자 뭐 장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그래서 한미그룹 투자를 하시려면 한미사이언스를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한미약품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오히려 한미약품을 지금 뭐 자꾸 빠지면 좀 더 사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낫지 한미사이언스는 정말 갖고 계시다가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외감 느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한미약품 막 날라가고 하는데도 한미사이언스는 왜 못 가나요? 또 이런 이제 생각 들 수도 있고요. 네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미사이언스는 이제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은 일단 뭐 그 종목의 내용과 관계없이 네. 일단 본전가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한미약품이 좀 더 높은 고가권에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네. 한미그룹주를 하시려면은 죄송합니다. 한미그룹주를 하시려면은 한미약품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이고 일단 한미약품을 뭐 나중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네. 저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미약품을 한 25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한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뭐 올라가게 되면 30만 2만 원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미사이언스는 교체 매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찌유공주님께서 어떤 의도로 사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룹주를 사실 건데 한미약품은 주당 27만 원이고 한미사이언스는 그거보다 부담이 덜하니까 이거 사신 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주식장은 가는 게 간다. 대장주를 선택하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시고 사실 거면은 지금부터라도 25만 원 선에서 한미약품 쪽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또 이 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만 왜 안 갑니까? 이런 또 상황이 생겨서 다시 또 진단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유튜브에서 선인장님께서 엔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해줬습니다. 자, 엔캠 보게 되면요. 지금 56,6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번에 좀 더 비싸게 사셨어요. 63,000원에 사셨고 오늘 한 0.9% 상승을 했네요. 자, 엔캠 좀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살짝 올라왔다가 조금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더 멀리 보게 되면은 역시 고점에서 조금씩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 거의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는 제일 낮은 수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낮아서 샀다가 약간 더 내려가는 그런 걸로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엔캠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엔캠은 이제 2차전지 쪽에 전해가고 첨가제 쪽 하고 있거든요. 소재군요. 예, 소재 쪽을 하고 있는데 네. 요즘에 2차전지 쪽이 뭐 이제 그 종목의 내용과 관계없이 뭐 다들 주가들이 안 좋죠. 테슬라가 뭐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고 그러게 말입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전기차 쪽 테슬라가 안 좋으니까 생산 감축 소식이 들리니까 올해 전기차 쪽에도 뭐 결국에는 수요 감소가 있을 것 아니겠는가 이러면 이제 빠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2차전지 쪽에는 이제 빠질 만큼 또 빠졌다 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네. 2차전지 관련주들은 그 지수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올라갈 때는 2차전지 쪽이 같이 올라가고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지만 워낙 테슬라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지수가 그 반등 국면에 있을 때는 외국인들이 꼭 사는 거 보면은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뭐 LNF, 에코프로 BM 이렇게 2차전지 뭐 소재나 셀 업체들 대형주들은 꼭 사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샀다가 또
또 2차 전지 샀다가 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고 예, 예. 좀 장이 괜찮으면 둘 다 사고 맞아요. 요런 이제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2차 전지 쪽에는 시장과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엔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시장과 같이 이제 움직일 거고요. 엔캠은 그러면 시장 상황이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좋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이 그렇죠. 상반기 동안에. 그러면 엔캠도 엄청나게 뭐 상반기 때 날아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네. 적어도 박스권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엔캠의 앞으로 사업의 기대치, 성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가 상당히 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예, 이제 첨가제 쪽에 특히 이제 전해액 쪽을 하고 있는 부분은 만들면 팔리니까 전해액은 그동안에 중국 쪽이 거의 그 부분에 크게 이제 포션을 차지하는데 미국의 배터리 업체들 많이 세우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예, 미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 전해액 수입해가지고 쓰긴 좀 그렇거든요. 정부 눈치가 보이죠. 그렇죠. 서로 이렇게 툭 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전해액 업체가 제일 사업이 큰 이유는 네. 저기 그 CATL 때문에 그래요. 중국 예, CATL. 예, CATL이 제일 크니까 전 세계에서 네. 그쪽에다 전해액 같은 거 넣기 때문에 제일 사업이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 내수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중국을 제외한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실 중국 전해액이 만약에 못 풀리는 상황이라면은 네. 전해액 시장 공급 부족입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엔컴 같은 이런 전해액 업체들이 계속 증설을 하고 있고, 네. 특히 미국 쪽에 지금 증설을 하는 이유는 뭐 이제 특히 이제 IRA 법안 수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대치로 본다면은 여전히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네. 중기 투자하신다면 저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높게도 드릴 수 있어요. 10만 원까지도 저는 드릴 수 있지만, 네. 근데 지금 뭐 시장 상황이 녹록치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엔캠 뭐 한 7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은 네. 단기적으로 매도를 한 이후에 또 뭐 다시 또 잡아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필요한 시장인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그런 트레이딩 이런 거 샀다 팔았다는 건 난 잘 모르겠고, 네. 나는 뭐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그냥 난 들고 있고 싶다. 그러면은 10만 원까지 들고 계셔도 돼요. 한 1년 1년. 넉넉 잡고. 예, 근데 1년까지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네. 넉넉 잡고 1년이면은 뭐 10만 원. 저는 어쩌면 올해 한 3, 4분기면은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까지 여유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목표가를 10만 원까지 받으시고, 아니면은 나는 아우 시장 빠지면 또 빠질 텐데 그렇죠. 수익 났다가 또 손실 났다 이러는 거 쳐다보고 있으려면은 멘탈 답답하다. 털리죠. 맞아요. 그렇다면은 7만 원대에서 매도를 하시고 이건 좀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딱 말씀해 주신 대로 답을 좀 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7만 원 보는데요. 중기적, 그러니까 1년 정도를 넉넉하게 보자라는 거고, 우리 또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3분기부터는 경기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관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난 이것저것 모르겠다. 그럼 그냥 10만 원 정도 딱 생각하시면서 딱 묻어두고 다른 종목 찾아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엔캠 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종목들도 올려주시고 또 저희하고도 대화도 나눠주고 계십니다. 보니까 콘텐츠 얘기도 있네요. 우리 입세님께서 뉴 관련해서 얘기도 좀 해주시는 것 같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A스토리까지 뭐 최근에 이제 움직이고 언급이 좀 많이 됐던 그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또 중국 때문에 또 콘텐츠에 또 바람이 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음 종목으로 또 이걸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블루스톰 킴 님께서 버킷 스튜디오 말씀해 주셨습니다. 1,600원에 사셨고 비중 10%입니다. 뭐 거의 매수가 근처죠. 그런 상태이고, 일봉으로 좀 보게 되면은요, 지금 가장 높았을 때가 한 1,900원 갔었습니다. 장중에. 작년 12월 21일 날요. 이제 그때 이후로는 뭐 그냥 비리비리한 그런 느낌, 추가적으로 뭐 상승하는 느낌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바닥이 아닌가. 오늘 종목은 다른데 차트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목표가와 그리고 조금 더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괜찮은 매수를 한다는 게 몇 퍼센트를 말하는지 좀 그것도 좀 자세히 적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전화를 하십시오, 전화를. 자,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이 콘텐츠 이런 쪽에다 관련해가지고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버킷 스튜디오는 이제 지난번에 그 오징어 게임 2 요거권으로 이제 좀 올랐다가, 네. 그때가 이제 뭐 6월 달이에요. 작년 6월 달이었다가 다시 또 빠졌다가 또 그랬다가 또 반등이 또 나왔어요. 네. 그랬다가 또 가라앉았습니다. 가라앉을 때 이번에 8월 달부터
밑으로 상당히 빠질 때는 이제 뭐 때문에 빠졌냐면은 이제 암호화폐 관련 그런 FTX 업체들, 예, 파산이요. 예, 그쪽에 이제 그 주식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빠졌습니다. 네. 근데 버킷 스튜디오가 뭐 지금 오디오 게임이라든가 그런 데 투자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보게 되면은 지금 사업을 상당히 좀 잘 벌리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그 사실 2,000원, 뭐 1,650, 30원 이렇게 되는 이런 종목들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은 뭐 쇼윈도성 경영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주가 부양만 막 해놓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약간 부풀리는군요. 예. 예. 실제로는 뭐 투자하는 게 없고 네. 결국에는 뭐 이제 그쪽에 주주 대주주가 자기 주머니만 챙기고 주가 팍 올라가면은 팔아버리고 막 이런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버킷 스튜디오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버킷 스튜디오의 사업 내용을 보면은 어때요? 그간의 해온 행보를 보면은 나름대로 이 회사의 행보가 사업을 정말 진지하게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좀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뭐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적을 좀 거둬들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는 여러 드라마 쪽에도 지금 투자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투자해 놓은 부분이 올해부터 아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빗썸의 그 공동의장인가가 지금 그 재판 결과 나왔잖아요. 무죄 판결이 났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하방을 좀 불안감을 좀 지워주는 요소가 좀 될 거고 또 FTX 관련해 가지고 그 사람도 이제는 재판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쪽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일단 소화는 한 것 같죠. 그렇죠. 이제 충격은 벗어난 거죠. 예,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어떤 이슈들 이런 것들이 글로벌 정점은 찍은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그것 때문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그러면 이제부터 주가가 이제 올라갈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일단 드라마 쪽은 여전히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네. 두 번째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이 회사 투자하는 부분이 또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뭐 또 그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보여요. 하지만 그게 언제쯤 주가를 뛰어올까? 저는 이제 그게 아주 오랜 기간은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상한가가 한번 나왔거든요. 12월 12일 날 상한가가 한번 나왔죠. 거래량이 한번 터졌고, 네. 예, 그리고 나서 또 뭐 12월 21일 날 또 거래량이 터지고, 그렇죠. 요 근래에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는 소리는 그것도 바닥권에서 네.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고 뭔가 한 번의 계기만 있으면은 주가가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진이 있다고 보여요. 하지만 이 종목은 분명히 실적주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기대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예. 또 변동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 정도면은 딱 적당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오히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300원 밑으로 빠지면은 네. 오히려 거기서 한 뭐 5% 정도 더 담을 수는 있다. 이렇게 봐요. 올라갈 걸로 보니까.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한 10% 정도 가지시고 네. 조금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면 좀 크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표가 일단 한 2,500원 정도 잡으시고 그렇게 한 보유를 좀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킷 스튜디오와 같은 이런 그룹으로 묶일 수 있는 종목 중에서 대장주를 잡는 게 좋은 거예요? 버킷 스튜디오 드라마 제작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사들 중에서 일단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올해 행보에 대해서 잘 알려진 회사들이 있고 드라마 네네네. 컨텐츠를 뭘 만들 거다. 그렇죠. 근데 버킷 스튜디오는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아.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부분이 불안 요소가 있는 반면에 네. 대신 뭐 하나가 터지면은 또 상당히 짝파시 다른 있는 종목들에 거군요. 비해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또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딱 그 정도의 비중만 가지고 하시면 적당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버킷 스튜디오가 지금 1,630원에 거래를 좀 마쳤고, 이거 지금 월봉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2021년 한 중반기, 하반기부터 한번 크게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2022년 계속해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신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회사 자체의 이런 성장성, 굉장히 진심을 갖고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격적인 측면에 접근했을 때 1,300원 밑에서 지금 5% 정도 더 담아보시는
그런 전략이 있고, 만약 그게 아니면 괜히 우선은 성장으로 가는 거고 금리 인상 시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한 10% 정도 계속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블루스톰 김님 수익 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기 전에요. 저희 전화 상담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화 하신다고 저희가 뭐 잡아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화 주세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 비중, 그리고 전화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은요. 오늘 한 번 하면 그거 아니어서 전화를 안 하시는 거 아니죠? 연락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요. 다음 종목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비아님께서 텔레칩스, 텔레칩스 나오셨네요. 텔레칩스. 텔레칩스 보게 되면 11,500원에 현재 거래가 마감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3.1%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차트는 역시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분께서는 지금 13,600원에 사셨고 5% 담고 계시는데 이제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차트 보니까 거의 뭐 제일 바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노리는 부분이 있으신 듯 합니다. 최근에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해 놓은 텔레칩스인데요. 다시 갈 수 있을지 추가 매수 목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텔레칩스 진단 부탁드려요. 텔레칩스는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만드는 회사들은 다 자율주행 관련주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텔레칩스는 이제 그냥 이렇게 사업만으로 보면은 차량용 부품업체예요. 차량용 전자 부품업체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디오, AVN이라고 그러는데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관련 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디오에도 칩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디오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칩. 네. 또 비디오 하는 것도 그 구동 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또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반도체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이 자동차 생산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텔레칩스는 올해 실적이 작년 실적이 3분기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380% 늘었고요. 네. 그리고 매출액도 16% 늘었고 한 9분기 정도를 텔레칩스는 전년 동기 대비 분기 실적으로 보면 계속 성장한 회사예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생산 이슈가 차질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칩스는 실적이 성장을 했으니까 상당히 요즘에 텔레칩스 거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황인데도 잘 팔고 있다는 거네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현대차 그룹 쪽에 거의 납품을 많이 하는데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전동화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거를 하면은 아무래도 뭐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 뭘 하나 하더라도 뭐 세련되게 전자 그쵸. 부품으로 다 하지. 그렇죠. 전기차 만들면서 아날로그 감성을 품지는 않잖아요. 설마 뭐 나무 깎아서 하겠습니까? 이제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텔레칩스 물품이 거기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텔레칩스가 또 한 가지 좋은 건 좀 회사가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R&D 투자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매출의 30%까지 R&D 투자를 합니다. 연평균. 그러니까 엄청나게 R&D 쪽에 투자를 많이 하죠. 30% 정도면 많이 투자하는 거에 속하는 거군요. 그럼 100만 원 100에서? 벌으면은 30만 원은 R&D에 투자를 해버리니까 그렇군요. 엄청나게 R&D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고 네. 그것 때문에 갖게 된 그 능력이 뭐냐면은 어떤 회사가 이 차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스펙의 칩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은 그거를 만드는데 되게 빨리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특정 그런 걸로 하는데도 빠르다. 그러니까 거군요. 자동차가 하나하나 기종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기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기종 들어갈 때마다 똑같은 칩으로 할 수가 없어요. 각 기종 다 설계가 달라요. 그렇군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대응하는데 상당히 발빠르게 대응들을 하고 있고 같은 기종도 모델이 하나씩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또 달라지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V 쪽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 그 기반 차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 만들 때 뭐 가령 뭐 택배용 자동차 만들고 좀 택시용 자동차 만들고 다 다른 게 들어간다고요? 다 다르게 다. 그러면 종류가 다 다를 때마다 다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데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텔레칩스가 갖고 있어요. 진짜 손 많이 가는 곳이군요. 그런 업계가.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인데 그것을 너무 비싸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만들면서 좀 가격도 가성비 있게 만드는 회사가 그렇군요. 텔레칩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기아 쪽에서
전동화를 좀 계속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뭐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야 뭐 앞으로 뭐 그 상당히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한 3단계까지 적어도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상당히 좀 높은 단계까지 가는 부분들은 지금도 계속 그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균 레벨 3면 많이 높아진 네, 거죠. 굉장히 많이 5까지인데. 높아진 거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전동화 레벨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러면서 뭐 이제 뭐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비디오도 그렇고 오디오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요구하는 스펙도 상당히 좀 달라지고 다양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네. 텔레칩스가 앞으로 뭐 괜찮아질 걸로 보고 있고 특히 텔레칩스 같은 업체들은 지금 이제 신차의 수요 감소 그런 이슈보다도 지금 차량 생산 원활 이슈 쪽의 수혜가 더 큰 업체로 봐요. 아, 장점이 더 좋군요. 그래서 저는 텔레칩스의 이번 4분기 실적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 실적도 그렇게 뭐 자동차 업황 대비해 가지고 나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은 텔레칩스는 일단 뭐 본정가까지는 14,000원까지는 아마 단기적으로 올라올 거고요. 네.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겠다 그러면 여기서 아마 이제 파셔야 될 거고 네. 그러지 않고 조금 이제 좀 길게 보면. 길게 좀 보겠다 그러시면은 제 생각에는 텔레칩스는 뭐 일단 중기 올해 이제 제 생각에 한 6, 7월 달만 가더라도 뭐 한 16,000원, 7,000원까지는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자 이러시면 저는 19,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입니다. 1, 2, 3단계 목표가 잡는다면은 뭐 14,000원, 그리고 네. 16,500원, 19,000원 요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추가 매수 해도 돼요? 추가 매수는 뭐 지금 몇 프로시죠? 5%시죠? 네. 5% 정도시면은 추가 매수는 가능한 뭐 한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추가 매수 한 5% 더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빠지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서 또 한 5% 더 하셔도 돼요. 한 15%까지는 비중 뭐 가지고 가셔도 되는 종목으로 봅니다. 가격적으로도 약간 이제 매력 포인트가 있다고 얘기를 좀 해주시네요. 총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단기, 중기, 그리고 제일 길게 14,000원, 16,500원, 그리고 19,000원. 예. 요 가격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텔레칩스를 가지고 또 더 내려갔었을 때 지금 구간에서 5%, 5%, 토탈 15%까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텔레칩스였습니다. 역시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이니까 또 그만큼 다른 경쟁사 대비 차별화되는 그런 속도감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 텔레칩스 괜찮은 회사네요. 자, 다음은 유튜브 넘어가 보겠습니다. 퀀텀닷님께서 퀀텀닷 갑자기 삼성 TV가 생각나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올려주셨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많이 언급됐죠. 4만 원에 사셨고, 야, 잘 사셨네요. 지금 거의 47,000원입니다. 오늘 12% 급등을 하면서 움직였었고요. 이 퀀텀닷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이거 좋은 종목인 거 내가 확신을 하고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싸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가격 운영 전략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퀀텀닷님만 하신 게 아니고 게스램프님께서도 같은 종목을 지금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좀 차트가 좀 다르죠? 여태까지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았는데 반대입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고 오늘 또 강력하게 시세를 뿜어내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카이스트 분들이 회사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로봇 하면 또 이 종목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요즘에 올라간 거는 이제 분명히 삼성 투자권 때문에 그렇죠. 한 590억 정도 삼자 배정 뭐 증자를 유증을 좀 받으니까 네. 한 600억 레인보우에다가 투자를 한 건데 레인보우의 투자 지금 시총이 한 7천억 되니까요. 네. 실제로 지금 이거 올라오기 전에는 한 5,500억이나 뭐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총의 한 10분의 1 정도까지 삼성 쪽에 좀 투자를 해준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온 겁니다. 수직 상승입니다. 예, 근데 삼성이 투자를 했다고 그래서 실적이 곧바로 뭐 이 정도까지 올라오진 않아요. 네. 3만 5천 원대에서부터 지금 올라온 걸 보게 되면은 한 30, 한 2, 3%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그 삼성이 투자를 딱 했으니까 갑자기 이익이 30%가 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이제 투자죠, 투자. 예, 어떤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부양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온 종목들 이렇게 이제 올라온 주가는 단기적으로 또 되돌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좋은 종목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좋은 종목이고 네. 협동 로봇 분야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금 할 걸로 보이고 있고 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도 했습니다. 계속 적자다가 그래서 이제 좋은 종목이고 로봇 산업의 미래 자체도 상당히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이미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 주가 되돌림이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번에 이제 그 4만 원 땅까지 밑으로도 아마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언제까지 올라가고 언제쯤부터 빠질 거냐? 또 빠지기 시작해서 그러면 4만 원 밑으로 내려오는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거냐? 그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이걸 네. 알면 그걸 알면 정말 점쟁이죠. 좋겠는데 누구나 알고 싶어하지만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간 부분은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급등 이틀 동안이나 지금 급등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는 27%, 오늘 같은 경우도 12%가 올랐으니까 이렇게나 급등을 했으면 이제는 좀 큰 욕심 보이기보다는 이 정도면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매도법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네. 분봉의 거래량 보면서 뭐 매도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그런 거를 뭐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이 정도면은 많이 수익 냈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 낫다. 보통 이제 올라오면은 쉽게 하는 얘기로는 5일선 깨지면 파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5일선하고 이격도 지금 보면은 19%가 되기 때문에 네. 5일선 깨지면 팔려고 기다리다가 잘못하다가 수익 난 거 다 또 많이 반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았는데 올라가면 어떡하나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쵸, 항상. 내가 판 다음에 상한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네. 나는 이 정도 벌었으면 많이 벌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따라잡기 하신 거예요. 4만 원이면은. 그렇죠. 따라잡기 해가지고 이 정도 수익 난 거면은 이건 굉장히 다행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거는 엄청난 행운. 뭐랄까, 행운이라고 보셔야 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매도하세요. 다 바로 내일 내일 매도하시고 개장에 매도합니까? 아니면 좀 버티다 매도해야 됩니까? 조금씩 분할 매도. 분할 매도요. 그 한 번에 팔았는데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씩 분할 매도 하셔서 내일 다 파시는 걸로 하세요. 그러네요. 이제 10% 갖고 계신 거를 어느 정도 이제 기대치가 많이 좀 선반영됐다. 뭐 나쁜 회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가격 지지선을 이제 4만 원대 정도를 4만 원 잡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잘 보시면서 내일 바로 좀 기민하게 반응을 좀 해 보셔야겠습니다. 퀀텀단님과 그리고 가스램프님 두 분 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수익 잘 내셨으면은 얼른 다른 종목도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이런 지금 전화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한번 오늘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에 사랑과 평화님께서 일진 머티리얼즈 이 종목 올라왔습니다. 59,000원에 7%입니다. 지금 53,300원까지 떨어졌고 오늘 거의 한 3% 이렇게 올라가도 아직 매수가까지는 안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 예전에 참 좋았던 종목이죠. 지금 고점 찍고 역시 내려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추세도 지금 제가 이평선이 잘 보이질 않는데 어쨌든간 추세는 지금 약간 역배열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지금 7%니까 혹시 추가 매수도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게 상승한 거를 거의 다 되돌렸고 그 밑으로 더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진 머티리얼즈도 이제 뭐 당연히 요즘에 2차전지 소재주들 뭐 다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 하에서 이제 봐야 되겠고. 근데 이제 보시면 일진 머티리얼즈는 2차전지주들이 좋을 때도 지금 계속 빠졌어요. 그 무슨 의미예요? 2021년도 11월 달에 고점 찍고 그때부터 이번에 10월 달까지 계속 빠졌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그 롯데케미칼의 피인수 되면서 그 건 때문에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왔는데 네. 이제 이렇게까지 빠진 거는 뭐냐면 동박업체들 경쟁이 일단은 좀 강해졌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SK 쪽에서도 동박 사업하고요. 동박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죠. 돈 될 것 같으니까 다 몰리는군요. 그래서 이제 경쟁이 일단 세졌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다가 지금 동박 가격 자체가 동가격 잠깐 볼까요? 이게 동가격인데 지금 점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동가격이 좀 빠졌어요 그때부터. 그런- 4월 달에 그런 느낌으로 빠진 거군요. 고점 네. 찍고 쭉 빠져 수직으로
제가 좀 그려드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너무 가파르게 네, 빠졌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 확 올랐다가 갑자기 빠졌어요. 네,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 동박 가격 빠진 것도 이제 있고 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경쟁 강도가 세지면은 결국에는 기업들이 뭘로 승부하냐면은 싸게 팔아야 되나요? 예, 싸게 팔아야 돼. 가격으로 경쟁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느냐가 앞으로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 동박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치킨 게임의 시장에서는 살아남으면 또 나중에 상당히 가치를 높게 받아요. 그러니까 승자가 되면 다 가져가는 거군요. 승자가 독식의 아하.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일진 머티리얼즈가 지금 한 비장의 카드가 뭐냐면은 말레이시아 공장이 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4분기부터. 그래서 이제 그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거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인건비 말씀하시는 예, 인건비가 싸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돌아가는 부분들이 이제는 싸게 나올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물류가 좀 풀렸어요. 옛날보다 그죠? 예, 물류가 이제 많이 풀린 부분들이 있고 또 동박 가격도 이제 하방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화는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딱 그 원재료 값이 빠지면은 그냥 생각해 보면은 원재료 값 빠지면 마진은 많이 남을 텐데. 그렇죠. 근데 원재료 값 빠지는 것을 고객사들 또 기가 막히게 알아요. 니네 싸게 들여왔잖아. 그러니까 깎아줘 이렇게 돼요. 거기서 또 상쇄돼 버리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원재료 동 가격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는 좀 되는 것 같고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올해만 지나가면 일진 머티리얼즈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반기 때는 또 전기차 수요 감소 이슈가 있기 때문에 크게 가진 못할 겁니다. 그건 전기차 관련주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숙명이군요. 예,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는 7만 원 넘는 게 관건인데 7만 원을 넘을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진 머티리얼즈는 한 6만 5천 원, 6천 원 정도 그 정도 오면은 일단 그 박스권 상단이 전고점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네. 전고점이 6만 7천 원 정도네요. 이 분까지 올라오면은 단기적으로는 매도예요. 근데 이제 뭐 중기적으로 좀 보신다 그러면은 올해 뭐 연말까지 본다 그러면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또 갈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네. 내년도부터는 다시 업사이클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생각을 해본다면은 내년도 내에는 그러니까 2024년도 내에는 제 생각에 한 12만 원까지는 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그래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좀 단기, 중기, 뭐 장기 이렇게 목표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진 머티리얼즈 경쟁자가 많아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잘 살아남아서 이 모든 것을 독식할 수 있을지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어떻게 되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별로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평화님, 꼭 마음에도 사랑과 평화가 깃들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마왕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볼게요. 야, 이거 게임회사 넷마블입니다. 71,000원에 사셨고 비중이 12%입니다. 저런 지금 53,000원이네요. 쓰셨어요? 또 여기다가 이거 갭으로 떴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허허허허허 허탈함의 웃음이죠. 지금 넷마블도 보게 되면은 역시 계속 내려갑니다. 최근에 뭐 신작에 대한 그런 부분들 넷마블은 신작 얘기를 잘 못 들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좋은 거 생각해 보면은 중국에서는 또 판호 개방되니까 넷마블한테 좀 어떻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전문가님, 이 넷마블은 좀 큰 회사잖아요, 게임 중에. 이거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네, 넷마블 같은 경우에 이번에 중국 쪽에서 3개가 터졌어요. 판호가. 네. 3개가 터졌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개가는 그 자회사 쪽에서 이제 터진 건데요. 본사 거 아니군요. 예. 근데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중국 쪽에 이제 어쨌든 터졌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건 같아요. 그리고 지금 넷마블은 중국에 이번에 판호 받은 김에 중국 쪽 투자를 좀 많이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쪽에 이제 사무실이 원래 있긴 있었는데 그 사무실을 많이 키워가지고 외자 판호로 하려면 상당히 받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이제 그 중국 게임 회사들하고 그쪽 내에서 개발을 해서 아예 그쪽에서 그 내자판으로 론칭하는 방식을 지금 택하는 것 같아요. 그거 별론데. 근데 이제 그 넷마블뿐만 아니라 뭐 위메디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중국 정부가 게임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이 조금
변한 것 같다. 예전에는 게임 그러면은 이제 중국 정부가 굉장히 싫어했어. 그러니까 나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 건강을 해치고 막 이런 걸로 왔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고 예. 가벼운 아케이드 게임 같은 거나 뭐 좀 해라. 네네. 이러고 예, 뭐 바둑이나 뭐 이런 거 있죠. 뭐 테트리스 예. 뭐 이런 정도의 뭐 게임이나 좀 해라. 그리고 뭐 MMORPG 이거는 막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예, 그런 것들은 못하게 막 했거든요. 대단한 예. 나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중국 정부의 지금 입장이 그런 스탠스가 좀 뭔가 좀 바뀐 것 같다. 좀 게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 게임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여지가 있다. 네. 지금 같은 게임 시장 내에서도 게임 시장이 50조니까 중국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MMORPG를 허가를 하고 진짜 이렇게 되면은 크네요. 그 게임 시장이 얼마나 커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바라보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아마 주가를 또 한 번씩 올리고 할 거예요. 네. 예, 단지 넷마블에 대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신작이 지난 4분기 때 나왔던 게 별로 그렇게 흥행을 못했고 지금 상당히 기대되는 어떤 그 뭐 한 트리플 A급 신작 이런 게 있냐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마블 약한 거죠. 이게. 예, 예.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주가를 엄청나게 기대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넷마블은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뭐 중국발 얘기 나오면서 반등은 나오겠지만 네. 6만 원 넘어가려면은 조금 좀 힘이 좀 붙이지 않을까 싶고 이런 종목은 이제 일단은 한 5만 8천 원에서 5만 9천 원 네. 이 정도 선에서는 좀 매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손실 좀 줄였다 생각하시고 네.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반등이 언제 나올지 그런 거를 모르고 또 반등이 나와봤자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저는 게임주를 하시려면은 네. 조금 더 신작 모멘텀이 확실한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게임 중에서 뭐 딱 이 회사는 이거 예를 들면 뭐 NC가 뭐 TL 뭐 이런 거 딱 있으면 예. 그런 데는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저는 NC 일단 괜찮게 보고 있고요. 네. TL 일정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가가 더 한 번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또 카카오 게임즈도 네. 그 올해 그 분기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하나씩 그 론칭하려고 지금 이미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펄어비스는 지금 신작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펄어비스는 신작 모멘텀이 없는 게 아니고 분명히 나오긴 나오는데 네. 지금 언제 나오냐, 내년도에 나오죠. 예.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 펄어비스가 마케팅을 언제부터 할 거냐면은 적어도 올해 중반부터는 하반기부터는 미리 해야죠. 마케팅을 막 할 겁니다. 네네. 그럼 거기에 가지고 주가가 또 뜨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펄어비스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일정을 잘 알고 있어야겠네요. 예, 그래서 게임 회사들의 신작 모멘텀 일정은 좀 그 뉴스 같은 거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네네. 예, 그런 것들을 보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게임 얘기 나오니까 우리 채팅창에서도 저희 개인적으로 쫄보님께서 말하는 거 굉장히 공감됩니다. 이제 이 중국 내에서도 이제 자기네들 게임 회사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풀어준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은근히 오늘 국내에서도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중국 게임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졌습니다. 물론 양산형이라는 욕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점점 또 따라 붙고 그런 게 또 중국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공감을 좀 하고요. 넷마블 관련해서는 오르더라도 많이 가는 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1부에서는 넷마블까지 우선 보도록 하겠고요. 또 투자의 신에서는 또 1부 때 미니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의 전략, 신기수 전문가께서 준비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제가 앞서갈 필요 있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앞서갈 필요 있나? 보고 가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기대가 굉장히 커져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바닥 잡았다 싶어서 항시 우리 투자자들 마음이라는 거는 양봉에 홀립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막 올라갈 때 막 사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아직 확인해 봐야 될 게 많죠. 일단 뭐 고용 지표 이번 주 주말에 있고요. 네네. 특히 뭐 이제 그 내일 밤만 되더라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이런 불안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용이 이번에 꺾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늘었어요. 주간 단위로 요즘에. 실업자가 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실업자가 좀 늘고 있기 때문에 네. 고용이 지표 자체가 좀 꺾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대는 해볼 수도 있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또 생각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S&P 500 지수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은 지금 옆으로 완전히 뭐 옆으로 쭉 흐르고 있어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뭔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미국도 뭘 기다리냐면 뭐 미국도 결국에는 당연히 고용 지표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그거 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은 위로 한번 갈 거고 안 좋으면 한 번 더 빼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수급이 좀 붙어가지고 반등이 나온 거 가지고 이제 바닥 찍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판단을 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군요. 그래서 확인을 일단 해야 되고요.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좋고 네. 또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 지금 기대가 상당히 계속해가지고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분기는 원래 이제 어닝 쇼크가 많은 데다가 예. 지금 경기 침체 초입에 있기 때문에 직격타죠. 뭐. 굉장히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뭐 주가가 과연 전부 다 선반영을 했느냐 이걸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심조심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기다려야 되고 적어도 코스피가 코스피 오늘 이제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 기술적 바닥이라는 확신은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외바닥이죠. 각도가 세죠.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지난번에 나왔던 여기 쌍바닥 정도 이상은 나와줘야지 그래도 바닥이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는데 찐바닥이 지금은 이 바닥에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런 정도의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적극적인 매수는 좀 미루자. 뭐 이제 단타들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단타 좀 하시고 못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순환매가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하자면 요즘 또 막 이렇게 중국 얘기도 많이 나오고 1월 되니까 CES랑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 뭐 이런 중국 코로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CES는 이제 너무 밭에서요. 1월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모멘텀이 작동 안 할 거고요. 오히려 관련주들 빠질 수가 있고요. 로봇주도 그래서 CES 실제 시작하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아직 좀 시간 남았는데 네. 크게 시세를 못 주는 것 같아요. 요번까지 왜냐하면 코로나가 너무 지금 창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학회 모멘텀이 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크게 기대할 바가 못 되는 것 같고 중국 코로나 저는 이제 중국발 이번 1분기 때는 중국의 경제 재가동에 거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중국 빨 그 여행자들에 대해 가지고 입국 심사가 굉장히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국내에서 그렇죠. 네,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중국 관련 종목들을 좀 누를 겁니다. 누르는 구간에서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봐요. 눌림목 그리고 매수. 또 한 번 중국은 리오프닝 될 거. 중국 지금 이제 지금 확진자 수가 8억 명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디 또 큰 도시는 또 거의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중국의 저는 그 확진자 수 지금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은 제 생각에는 한 12억, 13억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속도를 보게 되면 피크아웃이 상당히 빨리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급증하고 있는 거군요. 급증했다가 또 이렇게 급감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중국이 이제 감소되는 시기에 분명히 또 시장에서는 중국의 재가동, 리오프닝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락다운 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은 빠지고 있을 때 뭐 여행주, 카지노주, 화장품주 다들 뭐 모아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쭉 한번 1월 달에 올 수 있는 모멘텀도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자, 2부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종목 봐드립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전화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또 이 유튜브 채널에도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보고 1부 때처럼 좀 명쾌한 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김정수 전문가가 올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